그게 VC와 AC, 투자기관들의 사실 성적표입니다. 그죠?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변호사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좋은 투자자는 어떤 투자자고 걸러야 되는 나쁜 투자자는 어떤 투자자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고요. 또 좋은 투자자와 나쁜 투자자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실무적으로는 이를 어떤 식으로 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이렇습니다. 좋은 투자자든 나쁜 투자자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투자 집행만 해줄 수 있다면 감지덕지 하겠다라는 절실한 상황에서의 스타트업 기업일 경우에는 이런 거를 우리가 가려가면서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 로펌에서 스타트업 투자를 잘못 받아서 투자와 관련된 계약서를 해제를 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투자 한 번을 잘못 받으면 창업자들과 핵심 이해관계인들이 완전히 멘탈이 정말 탈탈 털리고요. 그리고 정말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괴롭히고 심지어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맥적인 부분들이 생각보다 네트워킹들이 강하고요. 그리고 후속 투자를 받으려면 어차피 대부분은 국내에 있는 또 다른 투자사들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투자사들과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레퍼런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잘못 보이면 사실은 안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계약서 자체가 요즘 워낙 빡빡한 계약서를 쓴단 말이죠. 보통은 보통주 투자계약서가 아니고 상환전환 우선주 투자계약서를 활용을 하면서 거의 한 20페이지 가까운 그런 투자계약서를 쓰다 보니 거기에는 각가지 창업자들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투자계약서 조항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동의권, 협의권, 통지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영 간섭을 할 수 있는 여지들도 있고 또 이해관계인의 책임을 묻거나 또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시키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실 계약서들이 창업자들과 이해관계인들을 압박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마음먹고 투자자들이 이제 괴롭힌다면 또 얼마든지 괴롭힐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한편 이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투자사들 뿐만 아니고 사실 이 투자자들이 있어서 스타트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또 흔들리는 창업자들의 멘탈까지 잡아주고 또 인력이 부족하고 빵꾸가 났을 때 CTO를 소개시켜주고 이러면서 정말 투자자 덕분에 무섭게 성장하는 그런 스타트업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투자를 받는 행위 자체가 스타트업에게서는 너무나 큰 임팩트를 주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자를 만나서 좋은 돈을 받았을 때는 너무 큰 도움이 되고 나쁜 투자자를 만나서 정말 받지 말아야 될 돈을 나쁜 돈을 받았을 때는 정말 이 기업이 존폐 위기에 빠질 정도로 너무나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리가 돈이 급한데 그래도 돈이라도 조금이라도 자금을 받아야지 이제 물론 이런 절박함도 좋겠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 다음 투자를 유치할 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지점까지 달려나갈 때 정말 도움이 되는 좋은 투자자의 좋은 돈은 어떤 돈일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그러면 좋은 투자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리고 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우리의 성장에 정말로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 벤처 캐피털도 좋고요. 요즘은 엑셀러레이터라고 해서 AC의 투자도 굉장히 활발하죠. 그죠? 퓨처플레이나 소풍이나 이렇게
너무나 잘하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나 그런 A씨들도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V씨든 A씨든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돈을 받고 싶다, 이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싶다 하는 그런 하우스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얼마나 뛰어난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리고 좋은 결과를 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VC와 AC 투자기관들의 사실 성적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워너비 벤처 캐피탈이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알토스 벤처스 같은 VC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알토스 벤처스 같은 경우에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는지 홈페이지에 가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고, 또 요즘은 이제 벤처 캐피탈들의 투자 정보를 공유를 해주는 더 VC 같은 사이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냥 알토스 벤처스 치면 최근에 한번 쳐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57건의 투자를 집행을 했고 총 81개사의 포트폴리오가 있고 1조 넘게 투자를 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는 어디인지도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토스 벤처스라고 하면 크래프톤, 쿠팡, 직방, 토스, 당근, 로블로스 이런 데들에 이제 전부 다 투자를 했던, 정말 이름만 되면 알만한 너무나 화려한 유니콘들을 초기 투자부터, 그죠? 끝단에서 예를 들면 손정희의 비전 펀드처럼 마지막 프리 IPO 딜에서 돈을 자금 집행을 해서 회수를 빨리 하는 그런 딜이 아니고 정말 배달의 민족의 첫 투자부터, 토스의 첫 투자부터 해서 이제 후속 투자까지 계속 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창업자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이제 그런 기업들, 그런 하우스들의 돈은 누구나 다 이거는 정말 보증된 돈이다. 너무나 좋은 돈이다. 그죠? 첫 번째는 그들의 성적표,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그들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WC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사람이죠. 그죠? 그 벤처 캐피탈이나 엑셀러레이터 펌에서는 사실은 많은 인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지만 소수의 아주 정예의 멤버들이 투자를 집행하고 행정 처리까지 도와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과 미팅을 할 때 심사역이 누군지, 그리고 심사역들의 역량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투자를 받고 나면 매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그리고 연간 또 정기주주총회 때 계속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리포트를 주고받게 되는데 내 담당 심사역이 역량이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도 너무 안 되고 그리고 태도도 너무 안 좋다면 사실은 벤처 캐피털이나 A씨로부터 돈을 받고 나서도 그 뒤로부터도 끊임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릴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두 번째 파악해 보셔야 될 부분은 담당 심사역이 역량이나 태도 그리고 그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밸류로 좀 투자를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후속 투자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그런 하우스이길 바랄 겁니다. 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많은 그 스타트업들의 고민 중에 한 개가 우리가 그때는 투자 받을 때는 몰랐는데 사실은 받고 보니까 지분이 너무 많이 희석이 돼서 그때 그 투자는 사실 안 받았었어야 돼요. 그 투자를 받음으로써 그 다음 후속 투자가 막혔던 케이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창업자들이 꽤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투자를 받을 때 한 1억 정도의 투자를 받으면서 지분을 20%, 30%를 요구한다거나, 그죠? 여러분들 1억 정도 수준이면 버닝을 생각을 해보면 거의 1년도 못 버틸 수밖에 없는 거의 6개월 수준으로 밖에 못 버티는 그 정도의 아주 작은 금액을 투자를 하면서 지분은 너네가 완전히 초기 투자 회사이니
뭐 10%가 아니고 20%, 30%를 요구한다든지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사악한 밸류에이션 측정 방식, 그리고 지분을 후속 투자가 막힐 수밖에 없는 수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시드 투자로 20%, 30%를 내주면 그 다음에 정상적인 투자를 받아서 우리가 IPO나 M&A까지 갔을 때 창업자의 지분율을 방어할 수도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창업자나 회사 측면에서는 하나도 고려를 하지 않고 본인들 지분을 어떻게든 20, 30% 이상을 확보하려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 VC는, 이 하우스는 욕심이 너무 많다,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한 10에서 한 15% 정도 수준의 라운드별로 지분이 조금 투자자에게 주어지고, 그래야만 그 다음 라운드를 가서도 조금씩 지분 방어를 하면서 우리가 큰 방향성에 대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첫 투자 또는 라운드 투자별로 20, 30%를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다음 라운드가 투자가 막힐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역시 후속 투자의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후속 투자라고 하면 이런 것이죠, 그죠? 시드 라운드, 프리 A 라운드, B 라운드, C 라운드, D 라운드, 프리 IPO 라운드까지 투자가 쭉 계속 집행이 될 텐데, 그 경우에 있어서 내가 시드 단계에서만 투자를 하고 빠지는 그런 하우스인지, 아니면 시드에서 투자를 해주고 그리고 여력이 되면 프리 A로도 갈 수 있고 같이, 그리고 A 라운드에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후속 투자는 투자 금액이 점점 커질 거고요, 그죠? 그랬을 때 같이 따라와 줄 수 있는 벤처 캐피털이나 엑셀러레이터인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알토스 벤처스 같은 경우에 스타트업의 투자 완전히 너무나 힘든 시즌이었던 2022년 시즌에 5천억 넘게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는데 5천억 중에 4천억 이상은 기존 투자자들이 생존할 수 있게끔 버티는 기간을 벌어주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그런 후속 투자를 5천억 중에 4천억 이상 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들 투자 혹한기의 시즌이라면 그런 투자 하우스들도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LP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금을 모으는 것도 힘들 뿐더러 더군다나 후속 투자를 해주는 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본인이 투자했던 기업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큰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실 하우스들은 너무나 우리가 바라는 그런 투자 하우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아니면 그리고 세일즈적으로 그리고 오퍼레이션적으로 스타트업이 성장하는데 자금뿐만 아니고 추가적으로 무엇인가를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그런 하우스면 너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아주 뛰어난 하우스들은 HR 전문가를 예를 들면 뽑아서 이 HR 전문가를 포트폴리오사들이 채용을 할 때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보수 체계를 잡는 데 도움을 준다든지, 그죠? 아니면 변리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 특허나 상표 출원을 할 때 이 변리사를 투입을 시켜서 거의 비용을 실비에 가까운 비용만 지급을 하고 좀 도움을 준다든지, 그죠? 아니면 회계사, 아니면 변호사, 이런 전문가들을 투입시킬 수 있는 그런 인력 풀이 있다든지, 그죠? 그래서 자금뿐만 아니고 추가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 VC나 AC의 매력도도 완전히 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한 4-5가지의 좋은 VC들, 좋은 투자자들의 어떤 공통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좋은 돈을 투자해 줄 수 있는 하우스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반대로 이런 투자자는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투자자를 만나면 진짜 투자를 안 받느니만 못하는, 투자를 차라리 안 받아서 써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투자 계약서를 해제하고 돈을 많이 쓰지 않았다면 그냥 원금 플러스 알파, 예를 들면 뭐 연 몇 프로 수준으로를 되돌려주고 끝내는 게 나은 그런 투자자들의 특징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